앞서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클래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걸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를 만들 때도 이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 역시 클래스의 형태를 만드는 걸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클래스의 형태를 정의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클래스 내부에 포함될 변수, 함수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 배열 등의 값을 초기화하는 작업과 함수의 내용을 작성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라는 요소를 만들 때는 이 클래스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정의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 객체는 쉽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변수에 우리가 앞서 정의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단계니까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객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클래스가 사용될 스크립트 상에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초기에 설정되는 값들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의 단계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객체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는 단계이고요.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규칙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오토아키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가 않아요. 원래 규칙은 클래스 내부에 미리 정의된 내용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오토하키에서는 클래스 내부에 미리 정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하려고 해도 이걸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류 없이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이 될 때는 에러를 띄우지 않는 에러가 되겠죠. 우리가 의도치 않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절차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클래스 역시 기본 형태가 있고요. 이 형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클래스라고 적으시고 내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클래스의 내용을 아래쪽에 적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이름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고 주로 클래스의 역할을 이름으로 정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지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포함될 내용들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냥 기존에 작성하던 것들을 클래스 안에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요소들을 클래스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예를 들어 놨는데 학생이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내용이 이름, 나이, 성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문자열로 초기화를 한 겁니다.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사용하는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오토하키에서는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고 오류를 띄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함수 정의 방법 그대로 여기 클래스 내부에 넣으시면 되고요. 앞에 있던 예에 추가로
함수를 정의해 봤는데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있고 변수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 클래스라는 요소는 처음 접할 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많은 요소들을 클래스라는 큰 묶음으로 묶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의된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을 할 때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기본 형태는 객체의 이름을 제일 앞에 적으시고요. 콜론 는을 적으신 다음에 new라는 단어를 반드시 적으시고 앞서 정의한 클래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new는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반드시 new가 있어야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새롭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배열 설명 드릴 때 쉘로우 카피와 딥 카피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쉘로우 카피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배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객체,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ew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예를 들어 놨는데 앞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학생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객체는 객체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객체는 객체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객체는 각각이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 2명의 정보를 스크립트로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총 6번을 적어야 돼요. 학생 1의 이름, 나이, 성별을 적어야 되고 학생 2의 이름, 나이, 성별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학생 1, 학생 2라는 객체 2개만 생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 스크립트가 줄어드는 효과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실습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도 보여드릴 텐데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래스의 효율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 객체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체 이름 뒤에 점을 찍고 내부의 요소에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끝났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만들어진 변수를 사용할 때는 객체 이름에 점을 찍고 그 변수 이름을 적으시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점을 찍고 배열 이름을 적으시고 인덱스를 적으시면 해당 배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점을 찍고 함수 이름과 인자들을 적으시면 클래스 내부에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들의 사용 방법은 클래스 내부로 들어가기 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객체 이름이 앞에 오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요소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객체 1과 객체 2를 생성을 했었죠. 그럼 이 두 개의 객체에 이름이라는 변수가 각각 있을 거고요. 객체 1에 점을 찍고 이름이라고 적고 킴영감이라고 적으면 이 객체 1번에 있는 이름이라는 요소는 킴영감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객체 2번의 이름이라는 요소는 구독자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이 생긴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처음 배열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열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1차원 배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차원 배열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굉장히 쉽게 배웠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을 그냥 클래스라는 걸로 묶는 게 다고요. 이걸 사용할 때는 객체 이름 뒤에 점을 찍고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요소들을 사용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게 다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